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관심 정보를 찾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팩트 탐방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동차 상황에 관해 알아보는데요. 겐다이 비즈니스에 의하면 2020년 10월 20일 일본 미야자키현의 아사히 카세이 마이크로 시스템 공장 화재로 자동차 미끄럼 방지 장치 및 스티어링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 조달에 차질이 생겨 도요타, 혼다, 닛산 등 3사의 생산 차질이 올 1월부터 약 4 내지 5% 정도 예상되며 공급선 다변화도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중국에서의 회복, 독일의 콘티넨탈이 자동차용보다는 게임기 쪽 출하에 적극적인 상태인 것과 5G 이동통신도 조달 부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GM도 생산 조정에 들어간 상태라서 언제 정상화될 것인지 가늠조차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그 반응을 알아봅니다. 1. 반도체 부족으로 콘티넨탈은 품질 수준이 높은 자동차로 판매 배송하는 것을 피했다. 대책 없는 상황에서 중국 우한의 보건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2. 예측에 의해 1월부터 최소 3개 기업의 생산량이 약 40% 내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이드 슬라이드 및 핸들 조작 방지용 파워 스티어링을 위한 반도체입니다. 3.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도 조달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독일 기업들의 인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부 해외 자동차 거물들은 생산량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EU는 2050년까지 CO2 배출과 흡수의 총합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40년부터 가솔린 디젤 신차 판매 금지, 노르웨이는 2025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2030년, 영국은 2025년으로 선언하였고, 일본의 스가 총리는 2020년 10월 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경종, 탄소 중립으로 일본 경제는 침몰한다는 기사가 에미 가와구치 작가에 의해 집필되어 겐다이 비즈니스에 의해 일본 내 많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 17일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급속한 전기자동차의 불만이라며 1. 2050년 탄소 중립의 의미를 정치인이 이해하는지, 2. 미디어는 제 역할을 했는지, 3. 잘못된 정책으로 일본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또한 2030년에 가솔린차를 없애는 것은 어렵고 또 전동화에 대한 정의는 전기차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연료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EV차가 400만 대라 하면 원전 10개, 화력 20개, 또 충전소 투자 비용까지 14 내지 37조엔이 들어가며 일본은 80% 가까이 화력 발전인데 80%를 원전으로 충당하는 프랑스보다는 당연히 CO2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2019년 말 세계 자동차 업체 시가총액 1위는 토요타이나 그 미래는 밝지 않다. 기업 전체 시가총액 수위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신흥 거대 IT 기업입니다. 즉 IT 기업과 자동차의 자본의 차이는 이미 비교할 수 없고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거대 IT 기업이 EV 시장에 진출해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토요타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알아봅니다. 1.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업계에서 최고 위치 발언을 정부는 무겁게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인 우리도 미디어의 편향된 정보에 놀아나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2. 탄소 중립, 이것은 국가 간의 비즈니스 전쟁의 술책을 환경 문제라고 둘러대는 안건이다. 정부 및 관료들은 중국 EU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호둥대고 있다. 중국도 유럽도 자국의 배터리 관련 주도권을 잡고 싶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각국의 움직임과 의도를 제대로 분석 및 연구 전개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3. 탄소 중립
일본 국민조차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직 아니군요. 도요다 사장의 발언이야말로 사회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일본 나름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갖고 싶습니다. 4. 원래 환경부의 고이즈미가 탄소 중립 구상에 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밌다. 본래는 경제의 산업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EV가 진행되면 전력회사가 CO2의 책임을 맡게 되지만 석탄 화력 폐지, 다시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본래 충분한 이행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다. 전력 자유화가 모처럼 진행되어 왔다. 비용 경쟁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상하다. 물론 억지로 폐지시킨다면 일정한 보상은 필요하지. 확실히 전기세는 높아지겠지. 5. 자동차는 상당한 부품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많은 하청 생산 공장이며 엔진이 모터로 바뀌면 부품 수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도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고 휘발유 세금도 줄 것이고 또한 지금도 전기 자동차는 세금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세수는 격감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부의 세금 낭비는 멈추고 있습니까? 멈출 리가 없다. 일본 경제는 파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6. 환경을 빙자한 일본 메이커 때리기. EU는 디젤, 일본은 HB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 성능에서 HB에 못 이겨 디젤은 한층 더 어필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디젤로 무덤을 팠다. EU는 새삼 이길 수 없는 HB를 마구 달려 EV로 게임 체인지를 시도했다. 자동차의 EV화로 CO2 감소는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기를 발전하는데도 현재 대량으로 CO2가 발생된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던 것은 본말 전도, 원자력 사고가 있으면 대참사, 실수가 없는 운용은 사람이 만든 시설에서 사람이 하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원유의 가치가 떨어지면 산유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계를 말려들게 하는 대소동이 된다. 논의도 필요하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흡수시키는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일본 차 부품회사 덴소의 연료펌프 결함으로 토요타는 해외 245만 대 리콜 등 일본 차의 품질 신뢰성이 계속 저하하며 이전 타카타 에어백 결함 등 품질의 일본 차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및 수소차에 관해 어려운 토요타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친환경차 중에서 현재 테슬라 및 현대, 유럽, 중국은 전기차, 수소차에서는 현대가 자동차 왕국 토요타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간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며 전 세계를 커다란 쉐어로 독식하였으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과신과 고집으로 전기차에서도 반보 늦고 수소차에서도 현대에게 반보 늦은 상태이며 정부의 탄소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토요타의 자체 계획과 크게 어긋나게 되어 정부의 커다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운을 걸고 있습니다. 최초 개발자이고 특허 보유에서도 월등하나 빨라야 2023년에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 뒤 중국 CATL이 2024년, LG가 2025년 출시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미래의 주도권을 두고 폭스바겐과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삼성 등도 전력 질주하고 있으므로 2, 3년 뒤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혈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일본의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로 부활할지 여부는 조만간 판명되겠으나 현재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도 전자나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와 IT 기반 기술의 느린 혁신 등으로 세계 선두권에서 탈락하여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극한의 세계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웃나라 상황을 되새기며 항상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일본 자동차 왕국이 이상 조짐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